하나는 상. 이 태양 이 각도가 이렇게 바로 중앙으로 이렇게 쏘고 있어요. 고양이 눌러싸여 있어요. 천사의 도시 방콕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와, 드디어 마다르에 도착했어요. 짜오프라 물길을 따라 둘러보는 강변의 명소들. 1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에서 예쁜 꽃바구니에 소망을 담아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비슷한 시기 롯부리에서는 원숭이들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멋진 경험과 풍경으로 가득한 태국의 11월을 만납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동남아 여행지를 꼽을 때면 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 태국. 6시간 정도로 비행거리도 비교적 가깝지만 무엇보다 가까운 건 마음의 거리 아닐까요? 많은 준비 없이 훌쩍 떠나와도 될 것 같은 조금은 만만한 여행지. 왠지 친근한 그 분위기와 1년 내내 따뜻한 날씨가 마음에 들어 저는 일하러 들렀던 방콕에 눌러 앉았습니다. 천사의 도시라는 의미의 방콕. 그 이름처럼 이 도시를 만난 건 제게 축복이었죠. 여기 사는 동안 좋은 일이 참 많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에 6년째 살고 있는 최인입니다. 방콕 여행하시다 보면은 이런 가금 재단을 식당이나 집집마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태국 사람들은 땅이나 건물에도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재단을 세우고 기도를 드리는 게 일상인데요. 많고 많은 재단들 중에서도 제가 왜 여기로 왔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6년째 방콕에 살고 있으면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저는 20년 차 연기자입니다. 현재는 태국을 중심으로 광고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했지만 한국에선 생각만큼 기회가 많지 않았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때 절 불러준 도시가 방콕이었습니다. 방콕의 출근 시간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차가 많이 막히는데요. 이 교통체증을 피해서 저희는 지상철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 오디션의 촬영에 여기저기 돌아다닐 일이 많은 제가 자주 이용한 지상철, BTS입니다. 방콕의 주요 대중교통 중 하나죠. 태국말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자동 판매기 와가지고 구입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BTS 요금은 구간별 거리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돈이 엄청 나오죠. 이동이 많은 날은 5-6천 원 정도 하는 일일 패스를 사는 게 좋습니다. 구간에 상관없이 종일 무제한으로 탈 수 있거든요. 태국은 지상철을 BTS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나라 그룹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BTS라고 부르나 생각했거든요. 그건 이제 관광객들이 편하게 부르는 용어고, 저희 태국 분들은 로빠이파, 로빠이 기차, 파는 하늘을 뜻합니다. 단 하늘을 나는 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빠이까.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도로가 꽉 막히는 시간. BTS는 가장 쾌적하게 방콕을 돌아보는 방법입니다. 현지인들도 자주 이용하지만 특히 여행자들에게 유용한 교통수단인데요. BTS는 주요 노선이 2개입니다. 그래서 닿지 않는 지역도 많지만 도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와 상업지구를 연결하고 있죠.
방콕이 익숙지 않은 여행자들은 복잡한 환승 걱정 없이 도시의 명소들만 빠르고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이렇게 장애인분들 칸이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임산부라고. 태국은 진행이 없죠. 스님도 보시네. 한국의 지하철하고 비슷한 것 같아도 들여다보면 이렇게 다른 점들이 꽤 있어요. 태국은 기본적으로 불교 문화고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중교통 타실 때 스님들이 보이면 바로 일어나셔서 자리를 양보하셔야 됩니다. 이제 BTS에서 내려 다른 걸 타볼까요? 여기가 바로 짜오프라야강입니다. 태국 북부에서 시작해 방콕을 거쳐 타이만으로 흘러가는 짜오프라야강. 내륙과 바다를 잇는 이 물길 덕에 태국은 일찍이 동남아 무역 강국으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짜오프라야강은 방콕을 가로지르는 강이고 한국의 한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전히 보이시죠? 이렇게 사람도 많고 배도 많고 배의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짜오프라야강은陸路 사정이 좋지 않았던 오랜 옛날부터 태국의 주요 교통로로 사용돼 왔습니다. 최신식 스피드 보트부터 세월이 묻어있는 나무배까지 강변에 잠깐만 서 있어도 보트의 변천사가 펼쳐지는데요. 이 많은 배들 중에서 어떤 배를 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투어리스트 보트를 추천합니다. 이름처럼 여행자들이 타기 딱 좋은 보트죠. 고구마가 로데이 패스 150바트를 하시면은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을 다양하게 보실 수 있어요. 짜오프라야강을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가격 부담 없이 마음껏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행자일 때는 물론이고 요즘에도 가끔 이 배를 타곤 합니다. 짜오프라야 강변의 다양한 명소들로 갈 수 있는 데다 탁 트인 2층 보트라서 일반 수상 택시보다 풍경이 훨씬 좋거든요. 와, 엄청 시원하다. 매일 모델 캐스팅단이라고 일만 생각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바람 쐬고 투어리스트 보트를 타니까 기분이 아주 새롭습니다. 방콕은 1782년 꾸룽탭 왕조의 초대왕 라마 1세에 의해 태국의 수도로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이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2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콕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건물들은 언제나 짜오프라야 강가에 세워졌습니다. 와다룬 다음으로 많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라마 9세 수광님이 70년 동안 태국 국민들한테 정말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망궁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드디어 와다룬에 도착했어요. 투어리스트 보트가 서는 강변 명소는 10곳 정도 되는데요. 와다루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입니다. 태국어로 왓은 사원, 아루는 새벽이란 의미입니다. 동틀 무렵 떠오르는 햇빛이 사원의 탑을 비추며 영롱한 무지갯빛으로 퍼진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정말 크고 화려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방콕의 가장 대표적인 사원하면 왓 아룬을 많이 찾습니다. 와다룬의 상징은 중앙에 우뚝 서 있는 탑, 프랑인데요. 태국의 일반적인 불교 사원에서는 보기 힘든 구조물이죠. 힌두교와 불교 건축 양식이 결합한 크메르 스타일입니다. 중앙의 탑은 우주의 중심이라 불리는 메루산을 상징하고 그 주위로 4개의 작은 탑이 둘러서 있습니다. 어디서 보나 완벽한 균형미를 뽐내는 와다룬. 이 사원은 크메르 제국의 영향을 받은 아유타야 시대에 처음 건설됐다고 전해집니다. 여러 왕조를 거쳐 19세기에 들어서야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고 하죠. 이렇게 도깨비 신들이 지켜주고 있어요. 도깨비 신은 프룽텐 마하나컨, 이 방콕을 지켜주는 신이 이 도깨비 신이거든요. 와다룬은 멀리서 봐도 아름답지만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더욱 놀랍습니다.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디자인의 조각들은 하나하나가 우아한 예술 작품 같습니다. 와, 저 끝에 보니까 코끼리 신도 있어요. 80m에 가까운 중앙탑의 꼭대기에는 태국에서 신성시되는 하얀 코끼리와 그 코끼리를 타고 있는 신 인드라가 있습니다. 와, 그냥 눈으로 봤을 땐 쉬워 보이는데 계단 높이가 상당하네요. 탑은 가까이 다가오라는 듯이 계단식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오르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예전에는 이 계단을 개발을 했었는데 막아놨네요. 꼭대기로 갈수록 좁고 가팔라지는 계단. 고개를 숙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걸어야만 닿을 수 있는 깨달음의 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와다룬은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여기 서서 짜오프라의 강바람을 맞으며 방콕의 모든 날과 함께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방콕을 대표하는 의미 있는 곳이지만 와다룬은 일단 보는 재미부터가 쏠쏠한 곳입니다. 사원의 화려한 장식들을 살펴보면 사이사이 웬그릇 모양의 자기들이 눈에 띄는데요. 과거 중국 상인들이 버리고 간 도자기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원에 와서 저는 더 좋았던 거는 보통 들이 너무 거대하다, 크고 좋다, 예쁘다, 그 거대함 속에 작은 디테일들이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오랜 불교국가지만 다른 종교 문화와도 다채롭게 융합하고 조화롭게 어울리며 살아온 태국. 그래서 태국의 수많은 사원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이 넘칩니다. 그 중에서도 와다룬은 독보적인 아름다움으로 오래도록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รู้สึกอะไรครับอย่างไหน ดีใจมาก อ๋อ สวยงามมากมาทัน พูดภาษาได้ ได้พูดภาษาได้ โอ้ดี เออ now what are you feeling now Just to make memories. just memory To show my friends and family who are back home. you family Haven't been here yet, you know? Yeah. Just to show them the places I've been travel to. with family Yeah. 와다룬 구경을 마치고 다시 투어리스트 보트를 타러 왔습니다. 방문객이 워낙 많은 곳이라 선착장도 다른 곳보다 더 붐비는데요. 이런 왁자지껄함도 방콕의 매력이죠. 젊은 친구들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저런 거를. Why you dance? 한 틱톡, right? Yes, I TikTok.
틱톡에 올린다고 하네요. 제가 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날씨의 영향도 꽤 큽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제겐 언제나 여름인 이곳이 딱 맞거든요. 저희는 지금 꽃시장에 갑니다. 달라 정말 한번 가보시죠. 짜오프라야강 동쪽 강변에 있는 팍크롱 달랏은 저처럼 겨울을 싫어하는 꽃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거리에 늘어선 노점들부터 실내 시장까지 이어지는 태국 최대 규모의 꽃시장으로 1년 내내 24시간 화사한 열대 꽃들을 만날 수 있죠. 따지가 소이마 정말 마작 티나이가 ดอกไม้มาจากทุกภาค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นะคะแล้วมารวมของที่นี่ 태국 사람들의 삶에서는 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태국에서 꽃은 단순한 감상이나 장식의 용도를 넘어 인생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수도 한복판에 이렇게나 큰 꽃시장이 24시간 영업하는 것만 봐도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꽃과 친한지 짐작이 되죠. 가장 흔하게 보이는 꽃은 마리골드, 금자나입니다. 태국에서 이런 황금빛은 부와 행운을 상징해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오늘 저는 좀 더 특별한 꽃을 사러 왔어요. 한마이 하이 정말가? อยากให้ค่ะ อยากให้รู้จักดอกบัว 아 부와 ดอกบัว 덕부와 아. 두다석 덕부와 태국. ใช่ 아, ขอบคุณค่ะ 제가 사실 이렇게 꽃시장에 온 이유는 오늘 바로 러이크라똥 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러이크라똥은 이 우기가 끝나는 시즌에 강으로 꽃을 띄어보내면서 이제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그런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크랑과 함께 태국을 대표하는 축제 러이크라똥. 크라똥은 이런 꽃바구니를 말하는데요. 축제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전국의 꽃가게나 상점에서는 크라똥이 제작됩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라 크기나 모양 색깔도 각양각색이죠. 오늘 밤 축제를 위해서 저도 크라똥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사디캅. 사디캅. 차이 덩마이 알아이까? ใช้ดอกไม้คาร์เนชั่นแล้วก็มัมหอนงอก 바나나 나무와 잎사귀로 연꽃 모양의 바구니를 만들고 그 속에 예쁜 꽃들을 채운 다음 초와 향을 꽂아주는데요. 이 정도 크기의 크라똥 하나 만드는 데는 30분가량 걸립니다. ใส่ดีไหมคะ 아, 소크마캅. 네, 이렇게 저의 크라통이 완성이 됐습니다. 7,600원으로 예쁜 크라똥도 준비했으니 이제 해가 저물길 기다리면 됩니다. 러이 크라똥은 태국력으로 12월 보름날, 우리 기준으로는 매년 11월 중순쯤에 열립니다. 기원은 13세기 스코타이 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초기에는 왕실 중심의 축제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는 전국적인 축제로 커졌다고 합니다. 축제의 방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둠이 내린 강가에서 열리는 전통은 모두 같습니다. 방콕 안에서도 여러 곳에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축제장은 어디든 사람이 많죠. 이럴 땐 빠르게 요리조리 다니는 3륜차 툭툭이 제격. 금세 축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짜오프라야강을 가로질러 놓여있는 라마팔세 다리는 방콕의 현대적인 랜드마크들 중 하나입니다. 평소엔 차 타고 지나쳐 가기 바빴던 다리 아래 사람들이 북적북적한데요. 와, 이거 완전 야시장이다. 오, 꽃가게가 있네요.
แบบไหนเลือกได้เลยนะคะ 사와디카. ค่ะ 안에 타고 갈까? ไหนคะ 아, 베시바. 베시바. 여기서도 끄라통을 팔고 있네요. 꽃시장에서 만들어 파는 것보다 작고 단순하지만 그만큼 저렴합니다. 전 끄라통 구경은 낮에 실컷 했으니까 욕이나 해야겠어요. 방콕 하면 또 미식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사와디카. 아니 알아이카? 아, 루친 더 루친 차이마이. 네, 루친이라고 이제 고기 완자를 튀긴 그런 간식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태국 사람들은 주방의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는 것보다 외식을 하거나 간단하게 사다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 문화가 발달했고 메뉴도 정말 다양한데요. 저도 아직 맛보지 못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띵릿. 띵빛? 띵릿 ใช่ 띵릿. ใช่ครับ 아, 출 띵릿. ใช่ครับ 콘파이 한말 첩 아니까? ผมรู้สึกมันอร่อยดีครับ 아, 아로이디. ใช่ครับอร่อย 낀 기야 누워이 차이마? ใช่ครับใช่กินกับเบียร์ได้ยอดครับ 마이다. 요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까요? 아니 서울일까? อันนี้80ครับอันนี้200 안에 내장은 먹었는데 껍질은 못 넘기겠어요. 6년을 한 도시에서 살았는데도 아직 낯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흥미로운 방콕살이. 러이끄라똥 축제는 이번이 2번째 참여하는 건데요. 마치 처음 온 것 같은 새로운 기분입니다. 매년 같은 축제를 하면서도 늘 진지하고 설레어야 하는 태국 사람들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소이마 완니 아티스트 나라일까? อ๋อยังคือขอให้ชีวิตดีขึ้นกว่าปีที่แล้วกว่าปีนี้ปีหน้าขอให้แบบมีแต่สิ่งดีๆ 시윗 디크 ขอให้แม่ครูค่ะมีความสุข มีความสุข 이캄숙. 이캄숙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행복. 가족의 행복을 바란다. 올해든 내년이든 조금씩이라도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워낙 태국 분들이 긍정적이라서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캄숙. 반년 넘게 계속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무렵 러이끄라똥은 전국의 강과 운하에 수량이 가장 풍부한 시기에 열립니다. 강물이 가져다준 풍요에 감사하고 그 물살에 애군을 흘려보내며 새해 작은 소망을 비는 시간인데요. 치앙마이 같은 북부 도시에서는 이때 풍등을 함께 날려 보내기도 합니다. 방콕의 러이끄라똥 축제에서는 풍등은 날리지 않고요.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서 소망을 실은 꽃바구니, 끄라똥을 띄워보냅니다. 태국 사람들은 끄라똥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멀리 갈수록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도 끄라똥에 불을 붙여 조심조심 강가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불이 꺼질까봐 조마조마했는데요. 이때 간절하게 염원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를 끄라똥에 담아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아는 몇몇 주민들은 직접 물에 들어가 끄라똥이 잘 떠날 수 있게 길을 살펴줍니다. 라마 8세 다리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사톤 지역에 왔습니다.
여행자는 거의 없는 로컬 맛집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태국에는 이렇게 거리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자주 가는 거리 식당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에서 가까워 그냥 한번 들렀다가 음식 맛에 반해 단골이 된 식당입니다. 제가 오늘 먹을 요리가 바로 저 찜찜이거든요. 식탁마다 하나씩 놓여있는 저 토기 그릇 보이시죠? 그 안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는 고기와 채소들, 이게 바로 찜찜입니다. 태국 북동부에 있는 맛의 고장 이산 지방에서 유래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나왔네요. 이 음식은 이제 찜찜이라는 음식인데요. 태국말로 찜찜, 담그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찜찜은 재료들을 육수에 담가 살짝 익혀 먹는 요리인데요. 신선한 고기와 각종 허브를 넣고 끓인 육수는 먹는 내내 뜨끈합니다. 이런 토기 그릇에 소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데펴 먹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세팅이에요, 이게. 이 찜찜은 단계가 있는데 먼저 이 야채부터 넣고 이제 아삭아삭할 때 그때 건져 드시고 고기를 넣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샤브샤브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육수는 매운맛과 순한맛 중에 고를 수 있는데요. 뭘 먹어도 속이 확 풀리는 게 한국인 입맛에도 딱입니다. 야. 태국에서는 특히 맥주 마실 때 찜찜을 많이 먹어요. 우리에게 치킨과 맥주, 치맥이 소울푸드라면 태국 사람들에게는 찜찜과 맥주, 찜맥이 인기죠. 돼지고기가 퍽퍽한 느낌이 전혀 없고 엄청 부드러워. 맛있습니다. 이게 또 태국의 매력인 것 같아요. 덥지만 간간히 불어오는 약간 바람을 맞으면서 이런 길에서 이런 사람들과 뭔가 어울리는 느낌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게 태국의 색깔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태국은 항상 더운 나라로 계절의 변화랄 게 없지만 절기의 변화는 있습니다. 같은 여름이지만 돌아다니기 좋은 여름, 머무르기 좋은 여름이 따로 있다고 할까요? 건기가 시작되는 11월에 태국 여행을 추천하는 이유, 방콕에 이어 롯부리에서 알려드릴게요. 롯부리는 방콕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롯부리로 가고 있는데요. 그곳에 해바라기 밭이 엄청 예쁘다고 해요. 해바라기는 태국의 중요한 농업 자원인데요. 태국의 해바라기 농장의 상당수가 여기 롯부리에 집중돼 있습니다. 롯부리에 조성된 해바라기 밭 면적을 모두 더하면 무려 축구장 2,200개가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매년 건기의 3개월 정도 해바라기가 만개하는 동안 롯부리는 노란 세상이 됩니다. 조그만 시장도 이렇게 있네요. 사디카, 사디카. 티켓이 있는데 외국 분들은 20바트 내야 됩니다. 고구마카. 해바라기 밭입니다. 와, 저도 한 키 하잖아요. 보세요. 키가 상당하죠? 저거 똑같아요. 완전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꽃에. 롯부리는 뚜렷한 건기와 우기 덕에 일조량과 강수량이 풍부합니다. 지형은 평야와 언덕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모두 해바라기가 잘 자랄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해바라기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태국말로는 덕탄 따완. 덕은 꽃, 탄, 먹는다. 따완, 햇빛을 먹는다. 이 방향성이 반대인 게 저는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햇빛을 먹고 자란 롯부리의 보물 해바라기. 기름과 꿀, 씨앗을 아낌없이 주고도 모자라 관광객까지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여행이 많은 것 같아요. 사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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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카, 사디카, 자, 예, 좋아, 좋아, 좋아. 크로크라, 크로크라. 네. 어머니시고, 딸.ยก สูงไปสูงไปลงมานิดนึงชี้หันหน้า1 2 3 맞짝 유나이카? ลพบุรี 아로프리, 마음에 들어? ไป 아저씨? ลูกไปขอบคุณค่ะ 거kun카, ขอบคุณค่ะ 고마워, 안녕, 잘 เที่ยวให้ส 가. นุกนะคะ 티어, 사누카, 안녕. เด็กไปดูนู่นไปนู่นมีอะไรเปล่า 롯부리에서는 해바라기의 절정기인 11월에서 1월 사이에는 밭을 개방하고 여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길과 포토존을 만들어 둡니다. 의상까지 멋지게 차려입고 정말 화보나 광고 촬영하는 것 같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ทำไม มันเป็นดอกไม้ค่ะคนไทยชอบแล้วก็ คนไทยชอบ ใช่อันนี้ก็ดอกทานตะวันเหมือนกันค่ะ 정말ชอบ sunflower วันนี้ที่นี่ดูเยอะๆรู้สึกยังไงครับ สวยมากค่ะ สวยมาก ปีหนึ่งมีครั้งหนึ่งที่จะบานเต็มทุ่งขนาดนี้แล้ว อันนี้คือข้างหลังก็ได้วิวภูเขาด้วยยิ่งสวยเลยค่ะ 저도 직업이 모델인데 이런 장소를 놓칠 수 없죠. 태국에서는 노란색이 행운의 색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황금빛 노란 물결 속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올해엔 저와 제가 사랑한 사람들, 또 세계 테마기행 시청자분들께도 해바라기처럼 활짝 피어날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해바라기 밭에서 나와 롯부리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롯부리는 태국에서도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인데요. 고대부터 여러 왕국의 중심지로 발전했고 지금도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롯부리 지역은 과거에 크메르 제국에게 지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원이 이렇게 크메르 양식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1000년이 넘는다는 롯부리는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를 말할 때 꼭 거론되는 곳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수세기 전의 크메르 유적들. 롯부리만의 이색적인 분위기를 대표하는 풍경인데요. 근데 이 사원들과 함께 또 유명한 게 있죠? 바로 이 친구입니다. 해바라기나 크메르 유적도 유명하지만 사실 롯부리는 원숭이 도시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롯부리 지역에 서식하는 원숭이는 1만 마리가 넘고 구시가지 주변에만 2,000마리 이상 몰려 산다는데요. 천적 없이 수만 늘다 보니 원숭이로 인한 피해가 커져 지역사회에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원숭이들을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하는 등 대규모 개체수 조절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롯부리에서는 매년 원숭이를 위한 축제가 열리고 있죠.
여기 몽키 파티 차가 있는데요. 뭔가 매년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열리는 몽키 파티. 말 그대로 원숭이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이날이 되면 롯부리에서 가장 싱싱한 과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다들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사드카 땅이 피야 말할까? อ๋อเตรียมของที่ว่าจะ เตรียมไว้เลี้ยงอาจารย์ไว้เลี้ยงลิง 링, 하이 링. ใช่ค่ะ 이 잔치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롯부리에서 오랫동안 관광 사업을 해온 80대의 어르신입니다. 차이 아한 끼 키로 컵? 300 กิโล โอ้3 กิโลเดี๋ยวไปด้วยกัน ไม่กิโลไม่ใช่อาหารหมด โอ้ทั้งหมดนี่2 ตัน2,000 2,000 킬로. 와우. 최근엔 보호소에 들어간 원숭이들 때문에 거리에 원숭이들이 많이 줄어서 과일도 좀 적게 준비했답니다. 이렇게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자비를 들여 과일 잔치를 연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ทำไมอาหารลิงครับ ทำไมถึงได้ให้อาหารลิงล่ะครับ แล้วมีโรงแรม แล้วก็เจริญ แล้วก็โลโก้เป็นมังกี้ก็เลยมังกี้แบรนด์เดี๋ยวอีกหน่อยก็มังกี้คอฟฟี่มังกี้โกโก้มังกี้โฮเทล 탐분 찰마이 탐분. ย่าทำบุญ 이 잔치의 모티브는 태국의 탁발 문화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원숭이도 스님처럼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걸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롯부리의 원숭이들을 힌두교의 원숭이신 하누만의 후손이라고 여긴답니다. 이렇게 때 하나씩 물을 주거든요. 제 눈엔 그냥 귀엽기만 하더라고요. 약간 무서우면서도 귀엽고 또 하나씩 이렇게 가져갈 때 빨리 재빠르게 가져가는 게 귀엽습니다. 너도 이거 하나 보고. 자. 사실 오기 전엔 걱정을 좀 했어요. 요즘 롯부리 원숭이들이 난폭해졌다는 뉴스가 몇 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나운 녀석들이 다 잡혀간 건지 남아있는 원숭이들은 대체로 순했습니다. See that Thai people respect a lot the monkeys. They love the monkeys. 남은 과일들과 새로운 과일들을 모두 챙겨서 원숭이들이 좀 더 많이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와, 찰마이. 원숭이들을 위한 잔치상은 모두 4번 차려지는데요. 그중 3번은 크메르 유적 앞입니다. 음식을 배달하러 가고 있습니다. 1989년 지역 주민 한 명에 시작된 원숭이 잔치는 이제 롯부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매년 11월이면 해바라기와 함께 원숭이 잔치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죠. 예전에는 이렇게 상을 차려 놓으면 원숭이들이 벌떼같이 몰려와 서로 많이 먹으려고 한바탕 소동이 일곤 했었답니다. 그 사이 개체 수가 많이 줄어서인지 이번엔 별 소란 없이 사이좋게 잔치를 즐기는 것 같았는데요. 린, 긴 아한이요. ใช่ 긴 루스 양날까? สบายฮะ 아사바이. ผม84แล้ว อายุ84แล้ว แต่ว่าคิดว่าเราเลี้ยงนี่ก็เลี้ยงไปตลอด เราเลี้ยงแล้วมีความสุข เลี้ยงแล้วร่ำรวย 오케이. เลี้ยงแล้วbusiness 이렇게 오랜 세월 무한한 사랑과 핀잔 어린 눈총을 함께 받아온 롯부리의 천방직축 원숭이들. 롯부리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 녀석들과 공존하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You think you're hurting me, bet you won't believe it, but you can't say
사람만큼이나 오랫동안 로뿌리를 지켜온 이 땅의 주인이기도 하니까요. 로뿌리를 떠나기 전 다시 해바라기 밭 쪽으로 향했습니다. 방콕은 대부분 평야지대라 산을 볼 수가 없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이렇게 산세 좋은 곳에 왔을 때 한번 올라가 봐야죠. 목적지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불교 사원. 제가 아까 해바라기 밭에서 산 중턱을 봤을 때 흰색 불상이 보였거든요. 우와! 저 불상 부처님이 보여요. 그리고 이 사원은 왓 웰루안 사원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원에 500마리의 공작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기 공작새 있네요, 진짜. 그냥 전설인가 싶었는데 정말 사원마당에 공작새가 돌아다닙니다. 와, 진짜 많아요. 태국말 공작새는 녹윙입니다. 녹윙. 얘들아, 어디가? 얘들아, 어디가? 사디카, 어디가? 오, 밥 먹으러 모이는 것 같아요. 이야. 와. 와.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태국에서도 공작새가 그리 흔한 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원에는 공작새가 닭보다도 많더라고요. 탐마이 녹융 여여크랍 하루이 차이마이 노노노 쌈로이 아. 30년 전쯤 어떤 사람이 사원에 두고 간 8마리의 공작새가 그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Con đi ăn quayขยายแต่ตอนนี้มันน้อยซะลิงกินไข่มัน 스님에게 걷어진 공작새들은 대대로 사원의 둥지를 틀고 이곳의 마스코트가 됐습니다. 동화 같은 얘기가 전해지는 사원. 뒷산에서는 더 특별한 풍경을 볼 수 있다는데요. 기둥 위에 숫자가 써 있거든요. 72. 여기는 76. 불산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400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저 아래 해바라기 밭에서도 한눈에 들어오던 하얀 불상을 만나러 갑니다. (427) 436. 이야, 와, 진짜 끝내준다. 진짜 장관이네요. 특히 저 노을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땀 흘리며 닿은 산 위의 불상. 종교는 없지만 왠지 뭐든 이뤄질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때 맞춰 번져주는 이 멋진 노을빛 때문일까요? 방콕에서 로뿌리까지 더할 나위 없었던 여정이었습니다. ปล่อยความหลังฝังใจให้มันด้านชาปล่อยน้ำตาให้มันหลั่งรินปล่อยแม่น้ำ Come on, let's have the best day of our
와, 빠마카!